그럼 2주의 영화로 들어가야죠. 2주의 영화는 노비입니다. 노비죠. 할 말이 노밖에 없어요. 뭐 저희 그 줄거리 설명은 뭐 이제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 조던필 감독의 3부작이죠. 이것까지. 네. 처음에 이제 겟아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조던필 감독이 원래는 이제 코미디 쪽에서 좀 알아주던 PD였잖아요. 작가였는데 코미디 쪽에 활동했었던. 그래서 키앤필이라고 이제 코미디 센트럴인가 그 채널에서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꽁트 같은 거 하는데 되게 재치 있는 영상을 많이 올렸던 그런 PD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 감독을 맡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겟아웃을 봤는데 뭐 미국에서는 엄청 터졌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어스도 되게 좀 그 뭐 뭐라 그래 고난이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영화죠.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좀 즐겨하는 조던필 마니아들과 약간 좀 영화가 너무 그 영화스럽지 않고 좀 난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프로 관객들이 나뉘면서 어쨌든 되게 좀 이슈를 많이 끌고 오는 그런 감독인데 이번 세 번째 작품이 노비인데 제가 봤을 땐 가면 갈수록 이제 색깔이 짙어지는 색깔이 짙어질수록 호불호도 짙어지는 그랬군요. 그 짙어졌다고 보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옅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스가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스보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노비도 힘들었는데. 네, 저도. 그랬구나. 재밌겠네. 구성이 좀 특이하긴 했죠, 노비. 그죠? 구성이 특이하긴 했고 뭐 간단하게 뭐 깔까요, 바로 평점? 네, 평점 하시죠. 혹시 몇 점? 나 6점. 6점? 낮게 주셨네. 나 6점. 저는 일단 7점입니다. 7점. 저는 8점이요. 8점? 네, 평균 7이네? 네, 그 평균 7이면은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린 거죠, 약간. 6점을 주신 이유는 혹시? 6점을 준 이유요? 물론 이제 영화를 또 뜯어보겠지만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줄거리는 단순한데 안에 담겨 있는 그게 좀 너무 난해하지 않았나요? 많죠. 얘기하려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쉽게 길을 터줬으면 뭔가 따라가기 쉬웠을 것 같은데 더 쉽게. 그러니까 잘 깔린 포장된 도로인데 뭐 이렇게 건물들이 많은 건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그 메시지들 가는 연관성을 전 잘 못 찾았거든요. 왜 이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어디에 약간 좀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걸 봐야 하나 약간 좀 난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 아픈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조던필 감독의 영화들은 다 좀 하나같이 그런 것들이 많기도 하고 약간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그 인물의 설정이나 뭐 대사 같은 거 하나하나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되게 처음부터 머리 싸면서 봤는데 중반부터 약간 좀 이해가 살짝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 다 감독이 심어놓은 그런 설정과 메시지 중에서 저는 한 20%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봤어도 이제 해석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싶었어요. 좋아하죠. 좋아하고 건들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괜히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 5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보다 보면 길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지금 한 20분 전에 보고 와가지고 그 영상 못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보시는 걸. 사실 영일이들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더 좋은 영화 해석이 많으니까 이번 회차는 그럴 것 같아.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20%밖에 못 봐가지고 나머지 80%는 그분 걸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럼 영화 내용을 한번 뜯어볼까요? 가봅시다. UFO 일단 호러 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UFO 호러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상된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독창적이라는 얘기. 그만큼 독특한 영화로 느껴졌고 뭐 난해한 거는 거의 외계인급이 아니었나. 외계인. 근데 성질이 좀 약간 다르죠. 성질이 좀 다르죠. 외계인은 세계관이 난해한 거고 여기도 세계관 난해하긴 하지만 여기는 좀 뭐랄까 그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구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이름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의 이름대로. 시간 흐름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다루죠. 옛날 그 이름 뭐였죠? 그 챕터대로 나누는 거는 그쵸 뭐
코디도 있었고요. 뭐 말 이름으로는 뭐 고스트도 있었고 클로버도 있었고 맞아요. 럭키, 뭐 진, 재킷, 뭐 동물들의 이름으로 챕터로 나왔던 점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근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를 풀지를 못했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통 막 챕터를 나눠주면 보통 소제목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것도 있죠. 장을 열 때.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구나 유추를 하면서 보는데 이거는 챕터가 나뉠 때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증만 더 쌓이는 거죠. 근데 사실 조던 필 영화에서는 동물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볼까요? 겟아웃에서는 사슴을 예로 들 수 있겠고, 어스로 예를 들면 토끼를 예로 들 수 있겠고, 이번 영화는 말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그리고 외계 생물체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조던 필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건 결국 동물인데 과연 이렇게 동물을 배치해서 이렇게 챕터가 나왔다는 점은 거기까지는 이제 해석을 풀지 못했던. 네, 약간 무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동물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동물이 중요하다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이잖아요. 영화의 핵심이 되는 상상력 중에 하나가 UFO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제 미학의 비행 물체가 사실은 기계나 탈 것이 아니라 유기체, 동물이었다. 네네. 그래서 그 시스템의 바탕에서 동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챕터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제 동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진 재킷이라는 외계 물체가 동물이었다. 그런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처음에 해파리인 줄 알았어. 해파리? 뭐가 이렇게 펄렁펄렁거리는지. 마지막에 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퍼지면서 되게 그 디자인 독특하죠. 그거. 좀 징그럽기도 했어요, 사실. 징그럽기도 하고. 저는 되게 그 디자인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죠. 분명 뭔가 다 있을 텐데. 구조가 이렇게 나중에 해파리처럼 펴지면서 앞에 약간 촉수같이 나오는데 그 네모잖아, 네모. 근데 뭔가 그게 미디어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 생각. 그런 해석을 가진 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는. 그거 이제 또 차차 또 뜯어보고. 저는 영화 시작할 때 처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나훔서였어요. 이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훔서 3장 6절이 나왔죠. 내가 또 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저는 바로 이제 영화 하나 나오죠. 어스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어스에서도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왔죠. 그렇죠.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진짜 어스도 당연히 연상이 되면서 이건 당연히 뭔가 미래 상황을 뭔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문구가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보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다 던진대. 그러면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는 소리 아닐까. 그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히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실제로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는 에피소드에서도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동전 같은 게 눈을 관통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사망 역시도 뭔가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 특이한 게 전 눈에 보였던 게 열쇠였습니다. 말에 꽂혀 있었나요? 말에 열쇠가 꽂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말이 하나의 이제 영화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또 메인 타이틀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나는 뭔가 해파리 같다라는 거지. 뭐가? 그러니까 뭔가 어스는 뭔가 어스도 특이하잖아요. 토끼가 갑자기 몇백 마리가 막 나오잖아. 그게 클로즈업 되면 시작하지. 이게 빠지면서 이제 빠지면 시작하는데 여기도 뭔가 막 출렁출렁한 게 막 나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입구였던 거지. 그게 외계 생물체. 그게 외계 생물체 입구였던 거지. 그것도 동물인 거잖아. 어떻게? 그것도 동물이지. 그것도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동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다. 항상 조던 필 감독은 뭔가 메시지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겟아웃은 말 그대로 좀 흑인과 인종차별을 다뤘고 또 두 번째인 어스는
복제 인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또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뭔가 좀 확실하게 뭔가 동물에서 뭔가 이번에 또 확실하게 또 꽂히는 게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침팬치가 막 이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충격적이었죠. 결국에선 또 그런 거고. 약간 이게 보면은 그 동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성경 구절에서 그 구경거리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동물이 우리한테는 좀 인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구경거리잖아요. 스펙타클한 장면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그리고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동물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이미지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외계 생명체나 아니면 뭐 침팬지가 난동 부리는 그런 것들 봤을 때 뭔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에 대한 위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애초에 직업 자체가 조련사로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련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간 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뭐라 그래? 약간 좀 뭐 기고만 뭐라 그러지? 기고만장? 우리의 능력을 과신한다? 과신?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초반부에 침팬치가 막 그렇게 난동을 치고 또 보면 데니얼 칼루아가 이제 말을 끌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광고를 찍는데 배려하지 않고 애초에 시작부터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후반부도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이미지, 그 최초의 흑인 뭐라 그래? 그 최초의 영화의 푸티지가 그 이제 말이 뛰어가는 움직이는 말, 흑인 기수가 타고 있는 흑인 기수가 타고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거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OJ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OJ?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흑인 기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뭐 더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니에요? 흑인 기수다. 그거는 동물보다는 약간 저는 시초에 좀 그렇죠. 지속적으로 뭔가 영화의 시초를 언급을 하고 그 헤이우드 집안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뭘까요? 그냥 약간 좀 우리가 영화나 그 미디어에 대해서 다룰 때 좀 약간 그 초반,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 영화나 미디어 그 컨텐츠 그거조차도 그 뭐 구경거리를 찍기 위해서 동물을 이용했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 그 생각이. 근데 흑인 기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흑인 기수 얘기하면서 사실 조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조상 그런 오버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뭐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당연히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찍었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흑인 기수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 흑인 기수들 그러니까 그 출연진들의 얘기를 다룬다 뭐 그런 얘기인가? 뭔가 그런 것까지 뭔가 연결시켜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굳이? 뭐 이 영화에 또 말이라는 요소가 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복잡하다. 무슨 말인지 해석을 진짜 너무 이건 어떻게 근데 본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필름 카메라만 그렇게 살아남았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 그런 게 아닐까요? 옛날에 시초에 대한 시초에 대한 근본에 대한 거. 디지털은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얘기도 있죠. 그 설정도 있지. 디지털은 이제 그 외계인이 활동할 때 멈추는데 아날로그는. 근데 아날로그는 돌아갔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돼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그 감독님이 워낙 흑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편이죠. 인종차별에 대해서. 본인도 흑인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인터뷰를 보시면 약간 좀 흑인 이제 뭐 감독들이나 아니면 배우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좀 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근본을 따지면은 최초의 이제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그 흑인 기수,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아이덴티티인데 그게 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일 수도 있죠. 저는 그게 가장 와닿은 거. 등장인물 핵심 역할을 하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두 인물도 흑인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제이가 또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해서 그렇게 또 연관시킬 수도 있겠고. 뭐 잠깐 뭐 좀 열어두는 관점으로. 그래서 UFO는 세상에 있을까요?
갑자기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해군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해군에서 찍힌 영상. 그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좀 그 믿을 만한 소스에서 나온 UFO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공개한 거여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좀 UFO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있다고 믿는 게 약간 좀 살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그 새로운 곳에서 거기에 환경에 맞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건 이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UFO는 약간 음지에서 인간이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외계인들이 그 부품들을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 거야.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UFO는 없다고 저는. 없다. 그러면 찍힌 건 뭐죠? 그럼 그동안? 조작 아닐까요? 조작일 수도 조작이다? 있고 그냥 아니라니까. 아니 UFO가 있었으면 해군에서 찍혔다니까. 해군에서 찍혔다. 아니 군은 조작 못 하나? 아니 해군 그 훈련하던 와중에 푸티지가 있어요. 찍힌 푸티지. 그래도 뭔가 잘못 찍혔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UFO는 미확인된 거잖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뭐 이제 뭐 각자의 생각이고 영화적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헤이우드 할리우드의 조련사 OJ하고 이제 에메랄드가 이제 남매로 나옵니다. 에메랄드라는 이름도 저는 또 굉장히 또 뭔가 흥미가 생겼던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인가요, 에메랄드가? 청록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초록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초록색이 영화에서 의미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옷을 입었던 색깔도 어떻게 보면 초록색이었고요. 그리고 오빠는 오렌지색이었고. 네, 맞아요. 근데 또 그 진 재킷의 입도 보면 초록색. 그 마지막에. 맞아. 풍선이 올라가면서 터질 때도 그것도 또한 리틀 그린맨? 그래서 그게 원래 영화 제목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원래 그게 영화 제목이었대? 그래서 보면 그 초록색 어떤 색깔이 또 많이 보였고. 그린이 핵심이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초록색은 자연하고 또 부패가 또 양립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린 스크린도 생각나는데 영화 초반 보면은 그린 스크린 앞에 말이 서 있잖아. 네네.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인류의 스펙타클의 수익화에 대한 주제를 참고하기 위해 리틀 그린맨이라는 제목을 또 고려했다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색깔은 또 참 초록색이라는 점에서 왜냐면 처음에 광고판도 초록색 아니었나요? 광고판. 우리 광고할 때 광고랜다. 이제 보러 오라고 쇼 보러 오라고 전단지? 전단지 말고 그거 할 때 말 두고 있을 때 그 광고판에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두잖아요. 우리 그 뒤에다 그 크로마키 할 때도 초록색. 그 그린 스크린 한 거 아니야? 그린 스크린 그래서. 그렇죠. 그거.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초록색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감독이 뭐라고 그랬다고 인터뷰하셨다고 그랬죠? 네가 말했잖아요. 스펙타클한 장면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진다. 스펙타클의 수익화에 대한 주제를 창조하기 리틀 그린맨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야 또 말을. 그게 약간 핵심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수익화라면 또 뭔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카메라를 또 많이 또 사용을 했으니까 또 광고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광고. 그러니까 뭔가 미디어나 또 이런 쪽으로 뭔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접근하기에는 내 지식으로는 힘들더라고. 난 못하겠어. 나는 내공이 부족했어. 근데 저는 오히려 카메라 그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더 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가 됐든데 카메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CCTV라든지 뭐 필름 카메라, 뭐 핸드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UFO 하나로 좀 돈 벌어보겠다고. 중간에 그 찾아오는 기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TMZ라고 그 기자가 이제 미국에선 유명한 연예부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디스패치 같은 거야. 근데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도 왜냐면 요즘 어떤 일만 생기면 핸드폰만 들잖아요. 핸드폰 들고 도와주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으로 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물들도 대놓고 그냥 그렇게 오고 왜냐면 주인공들도 심지어 돈 벌려고 계속 그걸 찍으려고 하잖아요. 목적이 돈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되게 오히려 친절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어스보다 훨씬 더 친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제 스펙타클한 장관에 대해서 수익성을 생각하고 미디어를 그걸 찍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어스보다는 더 직접적이었다. 뭐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어스에서. 그래서 저는 8점 줬던 것 같아요. 더 높이 줬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그거 있어. 뭐가 많았어. 너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셨어. 이해 안 되는 거.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이게 뭔 의미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물론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도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관객이 뭔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면 기생충이 뭐 한 예가 그거는 진짜 완전 잘 설명을 한 영화죠. 잘 설명도 하고 더 생각도 하게 해주는 맞아. 그래서 내가 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결국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담겨 있는 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영화관 안에서 직접 생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영화지 않았나. 특히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맞아요. 영화를 보기만 해도 약간 벅찬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랬군요. 좀 지루하셨나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대체 뭘까만 하다가 끝나는 기분이랄까? 60분까지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단서가 왜냐면 단서가 안 풀리거든요. 내 머리로는 안 풀리게 안 돼.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끝까지 좀 가져가가지고 그 궁금증이 어떻게 즐겁게 감상하는 원동력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무슨 의미일까 계속 가져가는 게 재밌었고 구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옛날 갔다가 이거 이제 이름대로 했다가 그것도 약간 뭐지 싶은 상황인데 계속 그냥 이끌어가게 되는 게 약간 감독의 그런 특이한 연출의 힘도 분명 있죠 싶어요. 그리고 또 약간 중간중간에 보면은 또 지루하지 않은 장면도 많아요. 좀 무서운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스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 애들이 장난치는 거 있잖아 목장에서. 근데 뭔가 고어 느낌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고어는 거의 아니고 그거는 겟아웃이나 어스보다는 좀 그런 느낌 덜했던 것 같아요. 고어랑은 좀 성질이 멀죠. 이 감독은 약간 조금 스릴을 좀 주는 걸 즐겨하는 그런 감독이고요. 미스터리가 좀 더 센. 그리고 미스터리를 기반으로 한 약간 이렇게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다가 빡 했더니 좀 아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감독인데 그런 장면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근데 뭔가 막 호러 같은 색깔은 전작보다 훨씬 덜했죠. 네, 맞아요. 덜했는데 뭔가 외계 생명체가 주는 위압감이란 공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크리처 무비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 되게 그랬어요. 또 영화에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저는 그 무지개 그 펄럭거리는 풍선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펄럭거리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 주피터 파크에 있었던 가랜더들. 굉장히 그것도 형형색색이었죠. 그런 형형색색한 게 저는 다 뭔가 우리 눈을 뭔가 화려하게 하려는 눈길을 끌게 하는 미끼들이었지 않았나. 그러겠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다 막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전기를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외계인이 다가오면 구름에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탐지기처럼 쓴 거지.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전기를 연결을 해놓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좀 서서히 이렇게 펄럭이다 꺼진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그 장치아니었죠. 그것도 있고 또 그건 이제 동물이 보는 이제 그 외계 동물이 보는 시점이 있고 진재킷이 보는 시점.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눈 돌아가기 쉬운. 어떻게 보면 그 동물도 그렇죠. 그 색깔이 화려하고 막 펄럭거리는 거에 막 눈 돌아가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이 진재킷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하고 만난 특징 중 하나가 눈을 쳐다보지만 않으면 살 수 있는 그게 또 있었잖아요. 그게 메인 설정. 그러니까 화제를 끌지 마라. 끌지 마라 라는 그렇지 화제를 끌지 마라라는 저는 메시지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어그로 끌지 마라. 어그로 끌지 마라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맹수를 만날 때도 보통 그렇습니다. 맹수를 만날 때도 먼저 해야 될 점이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피하고 그래야지. 왜냐면 관심을 덜 끌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맹수라는 그거에도 뭔가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화려하고요. 근데 그러면 그 풍선들한테도 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걔네도 그 진재킷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주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걔네도 빨려 들어가나요? 그래서 빨려. 그래서 영화에도 있던데. 빨려 나오긴. 근데 이렇게 그거 보고서 이제 진짜 퀴즈 와가지고 빨아들이는 거 있던데. 그래서 빨아 들어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누구야? 걔 이제 그 뭐야 비디오 직원 걔 살았잖아. 네, 걔가 이제 위는 안 보고 옆에 그 있었던 애가 위에 보고 있어가지고 그 풍선이 위에 보고 있어가지고 걔는 빨려 들어가고 걔는 살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보면 직접적이라니까 되게. 되게 그런가? 저는 되게 직접적으로. 영화 끝나고서야 이제 또 많은 네. 이번 특히 노브는 내가 개인적인 해석도 본 게 있는데 여기저기서 좀 본 것 중에 이게 좀 나랑 맞는다 싶은 거를 좀 꺼내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게 왜냐면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키를 아까 키 말씀하셨는데 키를 어떤 키를 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인 것 같고. 그것부터 한번 저 궁금한 게 왜 노빌까요? 이름이 제목이. 노?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안 돼? 뭐 아니야 이런. 안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대사가 계속 너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등장이 있어서도 저는 항상 뭔가 동물들이 동물들이 가까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래서 뭔가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 하지마 이제 막 그런 노브 아니었을까? 그 동물 주의 경고 막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더 가깝게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거꾸로 쳐다보게 되는 게 이번 그 영화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동물이 위에 외계 동물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에 나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노블 또 거꾸로 만들면 EPON이야. EPO. 그러니까 난 이거 에피소드 온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아니면 5월 나띵이라고 해서 뭐가 틀림없이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하네. 되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니면 위에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 근데 솔직히 딱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긴 하죠. 왜냐면 포스터 보면 이렇게 위에 보고 있고 노비라고 써져 있으니까 위에 보지 말라 이거 아닐까? 근데 그러면 노라고 하면 되잖아. 노. 근데 강하잖아. 이게 뭔가 약간 강해? 그것보다 노 이게 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노비란 어감은 무슨 느낌이냐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약간 그 구름 속에 그 비행 물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처음에 믿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그 네가 생각하던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닐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높의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단호하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에피소드 ON인데 O가 뭐 OJ이고 그 O가 OJ이고 N이 또 뭔가 뭐 있을 거야. 네이처나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야기다? 누구누구의 뭐 이야기다. 뭐 노벨일 수도 있고. 그런 뭐 누구누구의 소설 같은 그런 일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그렇게까지 하면 천재지 감독이. 천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되게 다양하네요 해석이. 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래서 나는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어렵다. 어려웠던 영화였어요. 계속 이어가 봅시다. 이제 뭐 가장 미스터리했던 부분은 이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정전 사태였죠. 사실상 거기서부터 저는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스터리의 시작이라고 봤는데. 미스터리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쓰이는 소재가 정전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솔직하게 나는 별 차이점이 없는데? 기존의 그런 것들이랑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빌드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빨아들이는 어떤 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정전이 되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그런 거는 뭐 살인마. 하든지 아니 뭐 그 왜 있잖아 그 13일의 금요일이라나 그런 제이슨이나 그런 캐릭터가 이제 정전시켜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떠 있는 이제 위협이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그 이제 사람들 비명 소리처럼 이렇게 슉 나잖아.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했던 그 공포 연출 뭐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딱 정전이나 어떤 미스터리한 일이 생기면 그 양옆을 보거나 뒤를 보지 위를 보진 않잖아. 위를 보진 않잖아. 생각해보면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뭔가 오고 근데 또 심지어 그게 되게 신기한데 보지 말래. 보지 말아야 돼.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설정 하나만 뭐 소재 이런 것만큼은 진짜 참신하다. 참신했어요. 저는 참신했던 거.
그러니까 조던필 감독이 정말 한국에서 인기 많잖아요. 조동필이잖아. 이름이 생긴 이제 외모도 되게 귀여우세요. 외모도 되게 귀여우시고 해서 하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진짜 뭔가 색이 짙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로 좀 이번엔 더 줄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영화 제목도 한 잔씩 줄여요. Get Out, Us도 3일이야. 그러네. 재밌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쵸, 영어로 치면은 어스가 제일 짧습니다. 근데 발음도 똑같아요. 영어도 get out 이거 세 개고 us 두 개고. 음절로 따지면 안 하면 no 그렇게 돼서. 그러네. 그래서 음절로 따지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혹시 평가하시면은 그 세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저는 get out이죠. 저도 get out. 저도 get out이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네, 저는 상업성하고 예술성이 다 섞인 게 get out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번 노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예술 영화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순위는요? 저는 Get Out, Us, Nope 순위인데. Get Out, Us, Nope. 네, 그냥 그렇게. 저는 Get Out, Nope, Us요. Us는 저는 좀 많이 진짜 많이 안 맞으셨구나. 네, 그리고 좀 약간 분위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웃긴 것도 나오고 호러 잔인한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좀 저한테는 너무 이질적이었던. 얘는 좀 적절하게 잘 보면 애초에 재밌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톤도 유지하고 그리고 엄청 나 호러가 짙은 느낌도 아니어서 그냥 뭔가 약간 코스믹 호러 느낌도 나면서 그거를 좀 극복하는 주인공 느낌도 나고 그리고 미스터리 느낌도 살짝 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약간 톤이 이상한데 그런 느낌은 잘 안 들었던.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성이 좀 되게 특이한 상업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군요. 영화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주프라는 또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스티븐 연이 연기한 주프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양반이 좀 특이해. 과거 이력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진재킷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양반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역시 동물의 연결성이 되는 거죠. 동물을 뭔가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들면서 왜냐하면 이 양반은 또 그 침팬치하고도 연관이 있는 양반이었어요. 전에 피해 사례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피해 사례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보면 영화가 지속됐을 때 그 침팬지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인물 스티븐 연이에요. 주프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프는 그 상황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미 동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할 줄 아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또 지금 동물을 이용하면서 뭔가 화제성을 이끌고 돈을 얻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공통점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또 최종적으로는 다 빨리잖아요. 죽는 인물이지. 네, 결국엔 죽는 인물이니까 가족까지 다 빨리는 인물이니까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데 그 주먹 인사가 전 되게 그게 신경 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그렇게 찢어 갈겨놓고 갑자기 주먹을 내민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스티븐 그 주프라는 인물 자체도 약간 동양인이고. 침팬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생긴 게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그 코미디 내 가족 구성원도 되게 이상한 게 서양 부모인데 갑자기 동양인 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적인 느낌. 네, 그래서 입양됐나 싶긴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 어떤 의도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약자를 뭔가 건드리려고.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느낌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런. 감독이 동양인도 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냥 화면만 보면은 그 식탁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위에 식탁보가 이렇게 살짝 있어요. 그리고 누구야? 침팬지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데 눈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식탁보에. 그래서 눈을 안 마주쳐가지고 그냥 산 거 아닌가? 그 생각. 그리고 뭐 약자도 일리가 있는 게 뭔가 두려움을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얘를 좀 구경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면 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뭔가 사람, 그러니까 제압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스티븐 연은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얘가 침팬지는 적대적이라고 그 스티븐 연이 적대적이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뭐 이거를 청한 거일 수도 통제가 안 됐던 상황이었죠. 통제가 안 됐던.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인물이었으니까 스티븐 연은. 그러니까 그 침팬지가 쟤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라고 느끼던 인물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저리가 이렇게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결국엔 또 쏴 죽여서 끝나기도 했고. 쏴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살았다. 뭐. 그러니까 함부로 깝치지 마라 이런. 함부로 깝치지 마라. 근데 죽었잖아. 근데. 결국 죽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로 이제 쇼로 이제 돈을 벌어왔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죽게 된 거고요. 그 빨간 의상이 되게 눈에 띄지 않나요, 스티븐 연? 그 색깔이 좀 화려하잖아요. 그거 왜 약간 그 소들 투사 달려들잖아요. 갑자기 저도 생각난 건데.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는 그런 사람.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냥 그렇게 끝나서 약간 좀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퇴장이 좀 너무 빨라서 빠르더라고. 그래도 스티븐 연인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크게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퇴장이 빨라서 그랬다. 어떻게 보면 또 홀스트라는 인물도 똑같고 동물 다큐멘터리 PD 역시도 이제 끝까지 이제 욕심을 내다가 죽었던 양반이고 또 그밖에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또 외눈박이 자주색 식인종에 대한 또 그런 언급이 되죠. 촬영 감독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흉측한 생김새 때문에 어른들한테 이제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결국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의 그런 동화예요? 그런 소재가 있나 봐. 영화가 있고. 동화면 좀 무서운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 이것도 제가 찾아보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게 식인종인데 학대를 하나?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뭔가 학대를 당하고 어쨌든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인간한테. 네, 그래서 뭐 괴롭힘을 당해서 사람들을 결국 잡아먹었다. 결국엔 또 사람한테 피해가 왔다는 거고. 다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네. 그래서 옷에 적혀있던 스콜피온 킹도 어떻게 보면 상반신은 또 사람이지만 또 하반신은 전갈인 또 하나 있고 그런 또 외모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캐릭터인데 스콜피온 킹이 또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그렇구나.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구경거리라는 거네.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신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진재킷이 그러니까 빈재킷은 다 빨아들입니다. 다 빨아들이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진재킷이 뱉어내는 것들은 무기물이잖아.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죠. 산물. 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이다. 근데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센가 치히로의 그 오물 씬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지? 해줬는데 가오나 씨? 그때쯤 나오는 거. 근데 거기도 다 그 바다 그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걸 쓰레기를 던지니까 막 버리니까 그걸 걔가 다 쏟아내죠. 네 맞아요. 그걸 먹고 얘가 이상해진 건데 사람들은 걔를 되게 피하죠. 우리가 버려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뭐 파괴, 뭐 산물, 그죠. 그런 것들만 이제 쏟아내게 되는 그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연을 사랑하자, 뭔가 이렇게도 환경을 좀 생각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굉장히 컨택이 가능했던. 우리 되게 많이 건드려놨네. 아니 뭐 건드렸다니. 다뤄놨네.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거지. 여기 영화 속에서 뭐가 되게 틀을 약간 동물에 초점을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 나는 그래서 난 동물에 많이 초점이 돼 있었어. 저는 약간 좀 미디어 그런 생각이 저도 미디어요. 이게 진짜 이 키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또 CCTV도 나와. CCTV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생각했어요. CCTV는 그냥 감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건 정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 하는데 어차피 지금 정전이 계속 장치를 뭐하러 장치를 뭐하러 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카메라가 아까 되게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첨단이 막 원격 조정되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진짜 딱 중요한 걸 찍은 거는 필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소비된 장치 중에 하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건 진짜 의미를 모르겠네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옛날 거가 더 뭐 좋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게 무슨 영화랑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뭐가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조화롭진 않다고 좀 느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걸 해석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겠다는 그 이글거리는 그 시선을 거두면은 그냥 뭐 CCTV 달 수 있지. 그리고 무용지물인 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옛날 거만 찍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그 돈 벌려고 걔는 찍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돈을 이렇게 쳐 바를 수밖에 없는 거지. 좋은 장비로. 좋은 장비 의미가 없다. 그냥 왜냐면 걔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 걷고 생각을 해보면 걔네는 그냥 그 진재킷을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되게 많이 해놓은 거다. 그죠? 많이 설치를 해놓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좀 그냥 순탄은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냥 어디서 볼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크리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찍고 그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팀업을 하고 난상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그걸 찍어 돈 벌어보겠다고 카메라 다 설치하고 약간 그런 건데. 근데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주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공포 영화 좋아한다고 보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까지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진 않는데 공포 영화만 좀 찾아보시나 봐. 그래서 과연 이분이 좋아할까?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게 사실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의미를 해석하실 확률이 높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기대고 갔던 사람한테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떡밥이 회수가 안 된 미스터리 영화로 남겨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스터리예요. 풀린 게 없으니까. 이 감독의 특성을 모르고 간 사람한테는 특히 더 그렇고요. 완전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 쪽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보면. 상업 영화로 하려면 뺄 게 너무 많죠. 맞아요. 치울 것도 많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호러 스릴러 장르 외화 쪽에서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이후로 거의 오프닝 스코어 최대 기록입니다. 거의 6만 관객에 가까웠고. 근데 그러니까 조던필 감독의 그 이름이 알려져 이름값 아닐까요? 이름값이라고 보여요. 다 히트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8월 17일 박스 오피스는 3등으로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또 주말 거치고 하다 보면 본격적인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근데 평론가들의 평은 다 좋죠. 좋지. 네, 맞아요. 평론가들이 즐거워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넣는 거. 뜯어먹을 거 많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근데 일반 관객이 봤을 때는 평론가를 찾게 만드는 영화지. 평론가를 찾게 만드는 영화다. 그게 좀 말이 맞네. 그러네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찾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좋네. 이런 관점 좋네. 그렇네. 또 돈 쫓게 되네 또. 그렇죠. 근데 또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시퀀스가 있었잖아요. 난 거기서 듄이 생각나더라고. 맞아. 확실히 듄에서 모래벌레 있잖아. 그것도 있고. 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제가 또 괴물 영화를 사실 많이 또 안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괴물 이후로 막 괴생명체 영화가 인상 깊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저도 되게 다 그냥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형화돼 있죠. 그 문법이. 괴물 그렇고 옥자 귀여웠던 옥자도 옥자가 좀 특이했지 어떻게 보면. 다 봉준호 감독 작품이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거는 이런 컨셉은 처음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진짜 UFO를 다룬 것도 조금 잘 못 보긴 했는데. 근데 그걸 동물이라고. 그걸 동물로 이제 다가가는 시점은 정말. 그리고 진짜 그렇게까지 대놓고 보여줄 줄 몰랐어요. 엄청 맞아요. 초반에는 안 보여주다 마지막에 대놓고 다 보여주고 그 변형도 하잖아 심지어. 그런 거는 좀 특이하죠 많이. 이번 주연으로는 이제 데니얼 칼루야가 나왔습니다. 겟아웃, 블랙팬서,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로 이제 이름을 알린 데니얼 칼루야인데요. 저는 지금 할리우드 남자 배우 중에서 지금 흑인 배우 중에서는 이렇게 잘 지금 쌓아가고 오르고 있는. 맞아. 그렇게 막 눈에 저는 잘 보이지 않았던 배우였는데 데니얼 칼루야가 굉장히 또 윌 스미스 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 그런 또 연기력이었어요. 겟아웃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진짜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최면 걸릴 때 눈이 엄청 커. 아니 그리고 엄청 커. 그리고 이제 어둡잖아요 이 배경에서. 그러면 이 영화에서 눈만 나오더라고. 아무래도 흑인이시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약간 좀 의도한 그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배우가 눈이 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 하얗시죠. 눈이 또 하얘드니까. 근데 또 겟아웃은 뭔가 좀 더 어둠이 많았던 영화라면 노브는 뭔가 이제 자연이랑 더불어져서 뭔가 밝은 톤의 그런 영화로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이 데니얼 칼루야만의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밝을 때 나오는 그런 감정 연기들이 이번엔 또 특히 또 더욱 무거웠던 그런 연기였어서 그리고 저는 겟아웃이 더 좋았어요. 겟아웃이 더 뭔가 연기적으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럴 거면 겟아웃을 했지. 겟아웃 얘기 굉장히 많이 이번 주에 겟아웃을 했지. 너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겟아웃은 되게 쉬웠죠. 어떻게 보면 영화가. 영화 쉬웠지. 그냥 되게... 그런 해석 없이도 그냥 감상할 수 있는. 맞아요. 영화죠. 딱 이해할 수 있는.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던져진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잘 다가가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겟아웃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제이는
과감하게 이제 진자키가 눈을 마주칩니다. 네. 이 의미는 뭐였을까요?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거에 조련사니까 가능했던 조련사니까. 네. 그리고 뒤로 약간 물러나잖아. 왜 주력이 월드나 거기서도 보면은 크리스 프렛이 그 랩터들 이제 조련시킬 때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난단 말이야. 그런 걸 약간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사 중에서 나왔죠. 자의식이 있으면 길들일 수 있다. 맞아요. 그 말이 이제 저도 이해되면서 이제 뭔가 길들이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OJ만큼 동물 이렇게 챙기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쵸. 말 없었죠. 엄청 말 계속 데리러 가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도 하고 진짜 데리러 갔잖아요. 말 밥 줘야 된다. 맞아. 그 얘기했잖아. 그런 게 자의식인가? 글쎄요. 약간 동물이라는 그런 존재를 버리고 그냥 떠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있다고. 자기의 구성원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나쁜 기적은 뭘까요? 나쁜 기적. 그리고 여기서 난 되게 특이하던데 이 말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어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어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나쁜 기적. 내가 본 기적은 그 신발밖에 없었어. 신발 쓴 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뭔가 좀 안 좋은 막 그런 기적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근데 그 신발 쓰는 게 의미가 뭐야? 신발이요? 신발이 그러니까 서 있잖아요. 신발이 신발이 서 유독 막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스티븐이 가져가가지고 그 전시도 해놓고. 그렇죠. 그걸 통해 또 전시를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벌였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악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쁜 해프닝을 나쁜 기적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계인들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라 윈프레 쇼에서 나가기 위한 나쁜 기적을 촬영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함이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 나쁜 기적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좋은 기적을 원하지. 그래서 결국 나쁜 기적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단순한 허망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기심 그런 건가? 그래서 기적은 난 없다라고 더 볼 수 있는. 기적은 없다. 나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요? 기적은 없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기적이라는 의미는 그 나쁜 해프닝인데 그거는 나한테 그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어떤 해프닝이라는 거지. 근데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나쁜 기적. 그래서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미라클은 긍정적인 의미잖아. 근데 나한테 돈벼락이 쏟아지는 그런 소식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이 그 외계 생물체가 이렇게 막 사람들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그러니까 돈벼락이어서 나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걸 OJ는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궁핍한 상황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되게 이제 특이한 거를 자기가 봤으니까 그리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뭔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보면 인물들을 되게 막 착하게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나쁘게만 그린 것도 아니고 되게 그걸 잘 지킨 것 같아요. 균형이라고 뭔가 좀 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상을 그렇게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외계인 보면은 저거 찍어야겠다.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 핸드폰부터 드니까. 찍으니까. 그 밖에 또 다뤄야 될 거는 풍선은 뭔가 또 차오르는 뭔가 또 허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금방 찼다가 바람 빠지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엔딩 장면이 또 그렇게 또 풍선으로 터져서 그렇게 또 끝이 나는 것처럼 그죠? 어떻게 보면 참 허망스러운 그런 눈을 끄는 거를 이제 먹으면은 흡수를 하면은 흡수해서 이제 풍선이 터지니까 별거 없다. 뭐 별거 없는 그런 메시지가 또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 마지막 또 사람 모양의 또 그런 거였으니까. 일반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풍선이었으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려웠던 영화였어요. 한 주 평해야죠. 아무튼 자세한 해석은 이동진 님의 파이어커나 익스트림 무비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좋습니다.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저희는 야매입니다. 야매. 그럼 한 주 평 해봅시다. 한 주 평이요. 한 주 평. 나는 내 느낌은 예스와 높 사이. 이렇게. 예스와 높 사이. 조던 필이니까 내 느낌은 예스와 높 사이. 저는 응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필은 아니지만. 즉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겟아웃과 어스의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겟아웃과 어스의 사이? 너무 날로 먹는데? 죄송합니다.
날먹이네요. 네, 갑시다. 저는 조던 필표 기묘한 이야기. 조던 필표 기묘한 이야기? 재밌는데. 기묘한 이야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오케이. 영희애들 하면서 가장 좀 난해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난해했던 영화는 베니싱이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베니싱에서 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홍보 아니죠? 이러면 은근슬이 좀. 이거는 바이럴입니다. 바이럴. 역바이럴 이거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가장 좀 어려웠던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저도요. 어떻게 보면 헤어질 결심보다 더 헤어질 결심도 어렵죠. 저는 헤어질 결심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 헤어질 결심보다 더 어렵죠. 저는 그랬어요. 올해 최고 난이도였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46회 차 시간 조던필 감독의 노블 만나봤습니다. 더 좋은 해석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보시고 또 많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공감과 해석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 이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점의 그거니까 한번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히 저희 한 명의 관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밑밥을 깔아두네. 그럼요. 빨리 나가야지. 이거 보면서 느꼈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맞아. 나도 그랬어. 영인이들 46회차 시간이었습니다. 논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